왜 선생님 갑자기 야한 얘기해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알면 윤영 씨가 백현 씨 만날까요? 안 만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지 씨의 상대인 그 유식 씨도 그 모습을 안다면 안 만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면서 그 사이에 X도 있는 거라면 어쨌든 그 모든 방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되는데 이 두 분은 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 꽤 많을 거란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랑을 하거나 이성적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혼란형과 무질서형이 만나면요, 최악의 상대가 서로에게 되기도 하지만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서로에게 주기도 합니다. 말은 부정적으로 하고 행동은 긍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TV로 본 거예요. 백현 다시 봤어가 무슨 소리예요. 그냥 그런 면이 있는 거지. 허벅지를 왜 쓸어 만져요. 윤영 씨랑 데이트하고 있으면서 왜 쓸어 만지냐고요. 언제든지 넘어오게, 몸도 만지게 만들고 몸에도 기대게 만들면서 나는 호감 가는 사람 있어, 너도 그래. 이게 무슨 앞뒤가 또 안 맞는 말입니까? 무질서형들은 혼란형 보면은 좀 좋아 미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혼란형들은 무질서형에게 약간 마약 중독되는 것 같은. 서로가 연인이었을 때 성적 끌림이 유독 많이 드는 대상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 성적 대상으로 여전히 느껴지는 그 바이브가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리아입니다. 오늘도 편하게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은밀한 얘기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인들이랑 얘기할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어린 친구들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의식이 되는데, 이제 어른스러운 이 어른이 약간 반란 불가 버전으로 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거는 예고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 선생님 갑자기 야한 얘기해요? 이게 아니라 저한테 성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제가 해오는 일 자체가, 저번 시간에도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음악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저는 강사로서도 15년 이상을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제가 담당했던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교수직을 맡고 있는 것도 경영에 대한 것을 맡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범위가 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오래 봐왔는데 그들의 문제로 저에게 해소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고 오는 것들이 성적인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완벽하게 뭔가 실행에 옮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그 상대에게 성폭행을 계속 당한 거죠. 근데 이걸 남들한테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남편이긴 남편인데 당하다시피 하면서 관계를 계속 지속하셔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저를 또 찾아와서 또 한 기간을 저와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덜어내는 훈련을 계속 했던 분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자위 중독도 있고 남자건 여자건 저의 애인이 저와 잠자리를 자꾸 거부합니다. 이거에 대한 같이 탐구를 좀 해본 적도 있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야 됐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금욕의 기간을 길게 가질 때가 있었는데 스스로 그 기간에도 그런 상담을 계속 했습니다. 이게 막 슬픈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끔은 좀 재밌는 사연이 있기도 했어요. 서로가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위화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제 얘기도 들려드리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의 누적치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백현 현지의 그 몸이 엉겨붙는 그 장면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갑자기 스킨십의 대상이 되는 그 장면을 목격할 때 극적으로 좀 흥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신 분들이 그냥 다 모르겠고 키갈이나 해라, 다시 만나라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던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막 숭고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따뜻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누구와 누구가 붙어서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형태가 말도 안 되게 기형적인 케이스가 더 사실은 많죠. 그냥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각으로 다 재밌는 형태, 기형적인 형태,
끔찍한 형태를 가지고 있답니다. 답안지를 우리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보통 다 그렇습니다. 자기 객관화보다는 어쨌든 자기의 본능이 반응하는 대로 조금 더 결정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강한 또 심리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지 씨의 입에서 답은 뭐예요? 아, 짜증나. 그리고 백현 씨는 본인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은 현지에게 화가 난다. 이 둘의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이중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현지 씨는 우식 씨가 들어오고 있고, 윤영 씨를 또 백현 씨는 계속 만나고, 뭐 문자도 보내고 하고 있으면서도 현지 씨가 문자를 안 보내니까 백현은 화가 나요. 짜증나는 것도 혼란을 반영한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지 않고요. 그냥 딱 그 워딩 그대로만 표면적으로 보자고요. 둘 다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짜증난다, 화난다. 그러니까 말은 부정적으로 하는데 행동은 막 엉겨붙고, 막 애교 부리고, 막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손 끈적끈적하게 잡고, 행동은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부정적으로 하고 행동은 긍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TV로 본 거예요. 그래서 현지 씨 같은 혼란형을 보고 있으면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도 혼란형이 되기가 쉽고요. 백현 씨 같이 사람을 혼란시키는 유형은 계속 보고 있으면 혼란형이 아닌 사람도 혼란형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져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백현 씨는 다정 무질서형. 그러니까 무질서함에 혼란을 느끼는 건 당연하거든요, 여러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질 않아요. 이런 사람을 계속 어떠한 흥미, 도파민으로만 만나잖아요. 혼란형으로 바뀐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백현 씨 같은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되게 뼛속까지 혼란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얼마나 막 다정하게 굴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조차도.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리플리의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의 그 행동이 거짓이 일부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싶을 정도로 되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잘못됐고 내 모습이 어떤지조차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되고 깊어지고 큰 문제가 되면 리플리 증후군에 가깝다. 리플리 증후군이 될 수 있다라고도 지난번 영상에 이 커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댓글에 첨언을 남겼던 거거든요. 이번에 뭐 3시간 동안 현지의 말을 들어주고 아 미안해 사과도 잘하네. 백현 다시 봤어. 그게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백현 다시 봤어가 무슨 소리예요? 그냥 그런 면이 있는 거지. 다시 봤어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백현 저러는 거 보니까 되게 다정하네. 또 저런 면이 있네. 다시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현지 씨 같이 혼란형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계속 꾸준히 백현 씨가 쌓아왔던 모습들이 뭔가요? 핀찬 주고 깎아내리고 혼자서 해석하고 말하고 그게 맞다라고 역시나 인터뷰룸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가로수길에 이쁜 여자 많던데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거는 다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또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게 백현 씨의 그 지나친 다정함, 상대에게 큰 혼란을 주는 말도 안 되는 다정함. 유식 씨 같았으면은 3시간 동안 얘기했겠습니까? 사라졌겠죠. 들어가자 하면서 가거나 그만 좀 해 했을 텐데 백현 씨는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러면서 백현 씨를 다시 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백현 씨를 다시 보긴 뭘 다시 봅니까? 백현 씨는 그냥 그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질서형이라고 했잖아요. 백현 씨는 예측 불가, 종잡을 수 없는 유형. 근데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측이 안 된다라고 느끼면서 혼란형이 되는 거지. 이게 객관적 지표로 백현 같은 유형을 잘 보는 사람들은 혼란이고 뭐고가 어딨어요, 여러분. 혼란을 왜 느낍니까, 여러분? 왜 백현 씨를 다시 봤다라는 말이 도대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냥 다시 봤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또 저런 면도 있었네로 끝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백현 씨를 그 3시간 동안 현지 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모습,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정하다, 스윗하다 하면서 재해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추가적 정보가 더 들어온 거지 재해석을 해서 백현 씨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그가 연애 때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애 때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서도 보여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무조건 뭐 비판만 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백현 씨를 왕자리에다가 높여두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백현 씨가 이렇게 촘촘히 쌓아왔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그 다정함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란이 또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미국 서양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현지 씨 보고도 그렇고 백현 씨 보고도 그렇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y are fox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오히려 외국 애들이 이런 거는 되게 잘 봐요. 직관적인 애들이라서 막 이렇게 혼란을 막 느끼거나 블라블라 이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되려 바로 다이렉트로 그들에게 너희들은 진짜 이게 무슨 짓이니? 폭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선명도를 더 확 높여버릴게요. 백현 씨가 현지 씨에게 나 관심 있는 사람 생겼어. 그러니까 너도 잘 적응하고 뭐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선은 그어두지를 않아요. 언제든지 넘어오게, 몸도 만지게 만들고 몸에도 기대게 만들면서 나는 호감 가는 사람 있어. 너도 그래. 이게 무슨 앞뒤가 또 안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호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금 감정적인 교류가 있으면 진짜 좀 예의가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뭐 사랑 앞에서 다 예의를 차리진 않지만요. 그래도 적어도 방송에서조차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면 우리가 이거를 밖에 나갔을 때는 진짜 어떨까까지도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썸녀가 있는데 X랑 썸을 타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바깥으로 딱 옮겨서 보면은 양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과 알아보는 건 맞지만 현지 씨와 백현 씨는 결이 달라요. 그렇죠?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정말 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어떨까? 다른 연인을 만나더라도 둘이 뭔가 이렇게 마주치기만 해도 좀 심상치 않은 관계겠다 하고 그분들의 연인은 좀 꺼려질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서 이 두 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막 엄청나게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불과 하루 전, 불과 며칠 전과 다르게 이 정도로 사람이 확 뒤집어진다라는 것은 일단 좀 건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형과 무질서형이 만나면요. 최악의 상대가 서로에게 되기도 하지만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서로에게 주기도 합니다.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무질서형들은 거기서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 얘기도 제가 했던 겁니다. 백현 씨의 그런 모습들이 나르시시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무질서형들은 혼란형 보면은 좀 좋아 미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혼란형들은 무질서형에게 약간 마약 중독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서 현지 씨가 미치겠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성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게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혼란형에서도 저는 좀 깊은 상태의 혼란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럼에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성이 그렇게 함에도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백현 씨 같은 사람에게서 혼란을 기꺼이 느끼는 사람들은 대려 백현 씨 같은 사람을 중독의 대상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교란을 막 느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만나도 재미라는 게 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 씨가 백현 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미 약간 학습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백현을 만나기만 해도 모든 심리적인 교란 체계가 막 발생을 하면서 막 안에서는 토네이도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거기에 절여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겠고 아니면 진짜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답을 알지만 이거를 못 벗어난다. 그러면 이미 이제 나는 백현 중독자가 된 거지. 현지 씨가 더 노골적이잖아요. 끝에 더 백현을 끌고 방에 못 들어가게 하는 쪽은 현지 씨였거든요. 그래서 현지 씨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 줄은 알아요. 저도 그런 연애를 했던 대상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게 또 되게 재밌고 자극적이라는 것도 저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조차 이게 조절이 안 된다. 그리고 방송을 넘어서서도 그가 이렇게 앞에 촘촘히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뒤집혀서 끈적끈적한 모습까지 백현 씨한테 막 보여줄 정도면 이미 그 안에서는 약간 환각과 마약적인 그런 바이브가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이런 관계는 쉽게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끊어지면 이제 금단 현상 오는 거거든요. 금단 현상이 막 온다고요, 끊으면. 그래서 마약도 여러분,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무 아파서 다시 먹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못 견뎌서 마약을 다시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고통인 걸 알면서도 계속 우리는 씹어 삼키는 거예요. 이런 대상을.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 꽤 많을 거란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랑을 하거나 이성적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알면 윤영 씨가 백현 씨 만날까요? 안 만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지 씨의 상대인 그 유식 씨도 그 모습을 안다면 안 만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면서 그 사이에 X도 있는 거라면 어쨌든 그 모든 방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되는데 이 두 분은 선이 없어요. 38선이 날아간 남북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쟁하고 막 넘나들고 이런 사랑도 해봤다로 끝내거나 아니면 둘 다 이번 기회로 좀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둘이서 다시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이 둘 같은 관계는 정말 안 보고 살아야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는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이렇게 만나면 자석처럼 진짜 막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뭐 서로 엉겨붙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방향성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뭔가 이렇게 사람끼리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게 싫은데도 막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서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막 키스를 하고 막 잠자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나 이런 데서도 가끔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원래 보통은 싸우거나 뭔가 감정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그 싸우는 것에 계속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무드, 바이브에 사람이 집중되어 있기 마련인데 재밌는 게 막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눈 보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부부들 중에는 이런 부부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싸워서 서로 이렇게 등지고 결국 이혼하는 커플들도 있고 부부들도 있는데 웃긴 게 이렇게 싸울 때마다 잠자리로 푼다라는 그런 부부들도 꽤 많거든요. 희한하게 그게 되는 부부 사이가 있어요. 원래 그런 성향인 사람 둘이 만나서이기도 하겠고 혹은 원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싸우고 이러면은 딱 내 몸에 손대는 게 싫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웠는데도 갑자기 막 물고 뜯고 싸우다가 상대가 스킨십을 갑자기 미친놈처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안 되는 타이밍에 말도 안 되는 스킨십을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또 상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말하는 쉬운 말로는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이겠고 이게 뭔가 서로에게 굉장히 고자극적인 또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도 때도 없이 좀 기류가 그쪽으로 흘러가요. 하루 종일 또 싸웠는데 반나절을 싸웠는데도 눈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 뿅 하면서 서로 몸이 엉겨붙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기류를 더 많이 느끼고 그런 교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렇게 또 비유하면은 신뢰되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전두엽이라는 것이 잘 작동을 안 하는 사람들, 올바른 판단, 더 좋은 판단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안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제 더 동물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뭔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서로 왔다 갔다 그래 그렇지 맞아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그래서 서로가 지금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스킨십으로 자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람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상대에 의해서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습관이 되고 이러면 그 상대 앞에서는 전두엽이 잘 활동을 안 합니다. 가장 초집중력을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뇌체계가 아예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본인만의 뇌 체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백현 씨는 본인만의 이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것을 너무너무 기꺼이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현 씨 같은 스타일 자체도 이 전두엽이 좋은 방향성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이 연인 사이에서는 특히 더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게 뭐 하는 거야? 도파민이 싹 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충격받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충격받은 것의 실체가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서사에 거쳐서 서로가 이미 서로에게 언어적인 환경,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에서 초래된 결과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이 영상을 마쳐보자면 서로가 연인이었을 때 성적 끌림이 유독 많이 드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 친구랑은 계속 그게 더 증폭되는 거를 느끼면서 연애 기간을 보내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 성적 대상으로 여전히 느껴지는 그 바이브가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위험한 상대가 전 여친이고 전 남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서로 사랑을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좋았고 현재 사람들이나 혹은 만나왔던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도 월등히 그 사람이랑 있을 때 진짜 막 광란에 파티하는 것 같은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막 사랑을 하게 됐던 경험들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높을 확률로 또 그들의 서로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면 더 이런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조차 그런 바이브가 계속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가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그 허벅지를 막 이렇게 왜 쓸어 만져요. 잘해봐. 해봐. 허벅지를 왜 쓸어 만져요. 윤영 씨랑 데이트하고 있으면서 왜 쓸어 만지냐고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방송에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성적인 영역이 작동을 안 해서 다 끊어진 거예요. 회로가. 그래서 너무 그 기류에 또 서로가 휩싸이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서로 본능과 본능으로 대해왔던 너무 지나치게 또 가까웠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러한 모습으로 노출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둘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틀렸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이런 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런 류의 사람이 내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뭐야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싶은 모습이 또 나오게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그냥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서스럼 없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몸 밖으로 그냥 막 튀어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런 사람들 있다 이러면서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이런 좀 해석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레벨이 돼야지 안 당해요, 여러분. 당하지 말라고 이런 서사에서 이런 추측과 혹은 이런 확증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당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당하고 또 교란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기에 또 이런 영상을 찍어보게 됐네요. 저도 제 X와 헤어지고서 X 집에 제 물건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X가 돌려주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놈은 보면 안 돼. 왜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그 친구를 받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이상하다. 이 친구랑은 계속 그렇게 되네.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날도 안 보려고 했어요. 그냥 놔두고 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마주치게 됐고 역시나 그날에도 못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성적임을 마비시키는 존재를 만나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바이브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는 인간 페로몬 향수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싫거든요. 그 친구가 보여주는 어떠한 모습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고 정리를 한 건데, 근데 그 친구가 내 앞에 딱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친구가 향수를 뿌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페로몬 향수 같은 되게 이상한 그 성적 압도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진짜 사실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어쨌든 잘 또 해결을 하고서 만나면, 그러니까 금술이 좋은 연인, 부부가 되는 건데, 건강하지 않은 관계임에도 이런 존재라면 위험합니다. 근데 아무튼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이상한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 친구도 그럴 거예요. 그 친구도 자존심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여자가 싫다고 하면 그냥 안 만나면 그만인 사람임에도 저한테는 계속 이제 매달리게 되고, 그러는 것들이 당연히 사랑이고 감정이고 그런 거는 당연하지만 그 친구도 좀 저 앞에서 조절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나도 살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정말 이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를 볼 때도, 그리고 내가 겪는 사람도, 우리의 관계도,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우리의 관계도. 그래서 뭐 재밌게 연애하고, 때로는 좀 기괴하고 우스꽝스럽게 연애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뭐 사랑이라고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두는 거지만, 그럼에도 좀 내가 더 건강할 수 없나?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없나를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더 충족이 되고, 굳이 나를 10번을 아프게 하고 그거를 뭔가 그 10번을 상쇄할 뜨거운 캠프파이어를 열어주는 그런 대상이라고 자꾸 그거를 소각시키면서 사는데, 진짜 소각이 될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은 10번의 상처가 뜨거운 캠프파이어, 그 10번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만큼의 큰 불을 나한테 지펴주는 상대지만, 결국 그 타고 있던 게 그 10번의 사연이 탄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타고 있는 거였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막 교란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좋은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혹은 그것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서 그 막 짜릿하고 막 기괴하면서도 재밌는 막 자극적인 그런 감정을 나에게 주는 상대일지라도, 그게 상쇄되는 그 큰 힘이 결국 나를 태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더 매운맛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그래도 조절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이 정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측면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연애 지능을 높이고, 사회 지능을 높이고, 나를 챙기는 보호 기능을 더 활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보는 것도 있지만요, 진짜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그냥 이 에피소드에 국한되어져서 그렇지 되게 이리저리 다 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 타서 제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확장시켜보고 저렇게도 확장시켜보면서, 그래,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좋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경각심을 또 가져보는 에피소드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약간은 딥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에 꼬리에 이 말을 지금 하는데, 오늘부터 제가 딱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들의 은밀한 얘기, 어디서 못하는 그런 얘기를 받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닥터아리아 검색하셔서 거기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 매니저가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저에게 전달하게끔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지고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은밀한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몰카 피해자만 수십 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는 희한하게 어렸을 때부터도 저한테 개인적인 고민을 다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제가 수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 지인, 아는 동생, 아는 언니 다
다 저한테 이리저리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인이에요. 근데 막 본인 와이프랑 싸운 얘기, 이혼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었는데 성인이에요. 다 컸어요. 근데 그 교회 의자를 저희가 장의자라고 부르거든요. 좀 길게 생겼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위를 하는 그 재미와 중독에 빠진 거예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수강생 얘기가 아니라 아는 지인의 얘기거든요. 기이하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담을 해준 게 제가 그때 몇 제가 그때 고작 한 23살? 24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뭘 얘기해도 보통 다 잘 이해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저도 막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내 삶의 막 굴곡이 보통 사람들이 인생 한 번 사는 거에서 다 못 나와요. 한 인생 100회를 겪어도 이런 일이 있을까 말까 한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도 안 겪었을 일들, 1000명, 10,000명 모아도 안 겪었을 일을 저는 막 무궁무진하게 살면서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도 안 놀랐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할 때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까지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얘기 나누고 했던 무시무시한 경력이 쌓여있는 사람이므로 저의 어떠한 또 신박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 이번에 한 기간만 진짜 일주일 동안만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이 노출되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 진짜 카카오톡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임시 카카오톡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들어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취합해서 그 다음 영상은 좀 은밀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Quando sono sola sogno all'orizzonte mancano le parole. Sì, lo so che non c'è luce in una stanza qua